지금부터 일본 경제보복 대책 관련 당청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아주 굉장히 긴박하고 바쁜데 이렇게 당에 와서 당정 연석회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아주 비정상적인 경제 보복 움직임이 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청 간의 보다 긴밀한 대응이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 강기정 정무수석께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심도 있는 좋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연석회의는 이번 사태의 경과를 당청 간에 공유하고 단기 대책과 장기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의 관방장관이 대통령님의 어제 말씀에 대해서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아주 딴정을 피우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도 어려울 판인데 관방장관이 나서서 이런 실망스러운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교적인 해결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자 협의가 필요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상대로 한 외교 활동이 필요하고 WTO 안건 상정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회에 수입 다변화, 소재 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일일 점검 회의를 하고 외신 기자 간담회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8일에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시작을 할 건데 일본의 경제 보복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판문점의 정상회담 등 전반에 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청은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건너야 할 강입니다. 어떤 난관도 헤쳐서 강을 반드시 건너나가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은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경제산업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조사받을 성격이 아니다 이런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다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베 정부의 이런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저는 어제로서 또 오늘로서 아베 정권에게 참으로 실망했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아베 정권은 선량한 이웃으로 지내길 원하는 대다수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자아내는 이런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이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장기화할 태세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국가 안보 공세는 거꾸로 일본 기업들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명확한 사실만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별개로 다뤄지고 있던 과거사 문제, 즉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를 섞어서 그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양국 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뉴욕타임즈 역시 수출 규제를 안보 조치로 규정하는 일본의 이 수법을 다른 나라가 모방할 경우에 국제무역의 체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외교적 협의나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이런 법령 개정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아베 정부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매우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보탭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아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러면서 일제의 그 상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청와대 쪽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와 실망과 함께 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양국이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바세나루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 설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입니다.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세계 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주간 그들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정책실장 김상조입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며 우리 경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튼튼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 체계를 개방된 활기찬 생태계로 바꿔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의 일반 원리에 따르면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자급자족보다는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지난 한국 경제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경제학의 일반 원리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그러한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공을 통해 일본 경제와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실력을 더욱더 키우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맞서서 국제적으로 더 크게 협력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당의 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특위를 담당하시는 최재성 위원장님과 제가 직접적인 어떤 소통 채널을 열어서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언론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조태희 의장님께서 네, 오늘 당천가의 연습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청은 오늘 연습회의를 통해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보복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도와 배경을,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국부가 질서 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당청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사태에 작용하는 한일 모두의 미래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일본의 추가 조치 등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하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외교 협상과 국제 공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였다. 셋째,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대체 수익 확보 등 기업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였다. 그리고 넷째,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외교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관 정등 우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역량들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기여하다는 데 인식을
마쳐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감청 연설회를 통해 앞으로 감청 간의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당에서는 방티를 중심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요일 날에 종합대책 발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어쨌든 소재 산업관련 지원금이 그런 데는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규제 완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소재 같은 사업 특성이라든가 환경 규제, 화학 규제 같은 규제 그런 부분들도 정부 쪽에서도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점에 관해서는 경제부처 활동으로 정부의 TF가 구성이 돼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와 산업부, 환경부, 중부 등등의 해당 부처들이 부품 조세, 장비 산업에 있어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현재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장부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7월 달 8월 초경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 부품 소재 장비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 방안과 그다음에 예산 지원 방안을 종합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죠. 저희는 현장의 기업들과의 이런 정부 차원, 청와대 차원,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간과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내용을 다 감안해서 가능한 데서 필요한 지원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네, 내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그런 디테일한 생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향후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추가 조치가 확산돼 여러 가지에 대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같이 다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 하나의 이제 안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kontrol될 수 있겠으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일본에서 사안 진단은 이게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 같은 걸 다 수집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주시는 건가요? 일본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건데 이게 대대적인 어떤 정보 수집 같은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사업 경제계가 우리 정부의 현재 국제분도 과정에서 지금 미국도 방문하고 다각적인 국제적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거기서 나온 반응은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해서 과연 일본 정부의 의도가 되고 있는지 무엇이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지금 다각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본 정부의 생각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서 특히나 현안의 방어적 문제나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문제 남북관계 진전도 인파 실성의 과정에서 일본의 복잡한 심리력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감정내용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좀 대응을 자제하고 절제되는 것들이 나와가는데 변경한 내용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배경하는 대통령이 입장 강도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랄까요? 계속 그동안 방송처는 이번 수출규제 제한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 사항들을 계속 논의를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규제를 이렇게 나온다. 수출규제 메시지를 다 하고 필요한 이제 추경의 성찰을 반영시키는 문제 등 필요한 당장 중요한 조치도 취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제 당시 연설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당첨이 다시 한번 현재까지 흐름을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일사분야하고 우리가 좀 강당하고 일련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뭐 정부나 그쪽에 전문들이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잘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저희가 아무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지속적으로 엑스 배제 문제라든지 이번에 경제 보복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시장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청이 모인 만큼 어느 정도 통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보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이 보복이라는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3.1절 100주년을 강조를 많이 하셨고 모든 그 지자체에서 아주 상당한 행사를 치르셨거든요. 일본이 너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부담이 많이 간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과 연결되어서 어떤 보복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아까 우리 이 진단의 어떤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안을 별개로 문의하지 않습니다. 네.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